수알머순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수학수다방 그 7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쓴이에요. 자, 지난 시간 계속 우리는 2차식만 붙들고 있죠. 네.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애초의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네. 지금 기호대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결국의 목적은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 있다. 네.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우리는 공부해 나가고 있는 거다. 그럼 방정식인데 왜 2차식만 합니까? 기본이니까요. 아직 멀었나요? 1차식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다뤘었고, 네. 2차식을 다루는 훈련들을 좀 충실하게 해두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하는 과정들을 수월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마무리를 짓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빼먹고 넘어갔었어요. 그래요. 요거 인수분해 하는 문제. 기억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완전 제곱식. 제곱식에서 이제 기본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꼴을 전개했을 때 혹시 나온 게 아닐까? 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 없다라고 그때는 착각을 했으니까. 네. 착각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유도했죠. 네. 그래서 순위 유도에 넘어가서 그래 난 그것밖에 모르니까 요 2로 왜 묶어야 되는가? 뭐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기본꼴로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했던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3z의 제곱 2배의 x 마이너스 2y 더하기 이거죠. 2배의 마이너스 2y 곱하기 3z 더하기 2배의 x 곱하기 3z 이렇게 생각을 해서 x를 a 마이너스 2y를 b 3z를 c 정도로 두면 요 기본 꼬라지하고 똑같다. 네. 그래서 x 빼기 2y 3z 전체의 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래서 반드시 2로 해야 되냐? 그거는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였고, 요걸 이제 다르게 바라보는 방식은 또 뭐가 있을까? 또 있어요.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점점 많아지는군요. 예, 그런 거죠. 아파요. 뭐야? 자, 이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밖에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요. 예,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하다가 네. 요 식을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지우개 빼기 4x의 y 더하기 4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어디서 본 그림이 나오죠? 왜 점점?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네. 여기에서 z로 묶을 수 있죠? z까지 묶어주면 3x 아니다. 또 지우기. 선생님 형편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3z 묶어주면 여기서는 2, 3은 6이니까 x 하나 남고요. 2 곱하기 3z 그러면 총 6z가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2y만 남겠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12yz가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9z의 제곱. 그러면
요 부분 아까 이야기했죠. 네. 순위 많이 보던 거라고. 네, 맞아요. x 빼기 2y 전체에 뭐예요? 제곱. 음. 2배 x 빼기 2y 곱하기 3z 더하기 3z 전체의 제곱. 그럼 요걸 다시 a로 볼까요? 요놈을 b로 보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뭐가 돼요? a제곱 2ab b제곱의 꼴이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니까 a인 x 빼기 2y 더하기 b인 3z 전체의 뭐? 제곱. 이렇게 봐도 돼요. 그렇군요. 그렇죠. 두 개짜리를 알았을 때 이제 세 개를 확장하는 과정이 세 개짜리를 만들기 해보고 그놈을 기본꼴로 삼아서 보는 방식이 있고 그냥 두 개짜리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x와 y 한 묶음 그 다음에 z 나머지를 가지고 식을 재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요. 또 공통인수를 만들 수 있는 꼴로 얘를 적당하게 나누어서 봐도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최고 난이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 앞에 거만 사실 보였지 뒤 거는 지금 디테일하게 못 봤어요. 그렇죠. 안 보였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을 다루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면 좀 보일 수 있는 거. 저조차도 아까 중간에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제가 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요걸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꼴. 예, 기본꼴하고 계속 비추어서 보면서 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일일이 지금 어쨌든 쌤은 그냥 봤던 그림에 맞춰서 집어넣지만 혹시 그것들이 기억이 안 날 경우에는 앞에 기본꼴 보여지는 걸 먼저 하고 나머지를 그렇죠.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몇 개 안 돼요. 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봤자 뭐 변형을 통해서 공통인수 만들기, 그 다음에 뭐였죠? 완전 제곱. 의 꼴이 아닐까 생각해봐서 그 기본 꼴에 들어맞는지 걸맞는지 확인해보는 것, 아니면 제곱 빼기 제곱의 꼴이 아닐까. 이것도 역시 완전 제곱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줄 알아야지만 이것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식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랑 꼴은 비슷해요. 네. 근데 봐서 알겠지만 완전 제곱으로 고치기가 아주 곤란한 꼴이다. 그러네요. 아까는 뭐 x의 제곱, 4y 제곱, 9z 제곱 이러니까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어떤 수의 제곱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꼴로 고치면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식은 딱 보는 순간 뭐냐? 제곱으로 뺄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식을 바라볼 때 어떤 놈을 문자로 보고 어떤 놈을 상수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 문자라는 게 사실 변수라는 개념인데 그거냐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식이 달라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x만 미지수, 변수, 문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애들을 다 상수라고 그냥 파악을 해버리고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뭐랑 똑같으냐면 2x의 제곱에 요 부분, 요 부분에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x 그냥 묶어버립시다. 그럼 앞에는 마이너스 7y, 뒤에는 플러스 5z, 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놈, 요놈까지 정리가 된 거고 나머지 아이들이 3y의 제곱 마이너스 10yz 더하기 3z의 제곱 이런 꼴이 남게 돼요. 그럼 뒤에는 완전 제곱식이 나온 거네요. 아니죠. 아닌가? 딱 봐도 아니죠. 3은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보기가 그러네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완전 제곱글은 탈락. 아니면 제곱 빼기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도 무리수가 나와버리니까 별로 우리 취향이 아니야. 탈락. 그러면 이제 이런 꼬라지에 걸맞는 기본 꼴을 다시 잘 머릿속에서 생각해 봐야죠. 기억납니까?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 D. 예. 이렇게 했어요. 곱해서 예, ac, bd, D. bcx, adx. 기억나죠? 네. 그래서 곱해서 3을 만드는 두수 셋 하나. 하나. 곱해서 3을 만드는 두수인데 크로스 곱해서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3, 여기 1이 돼야지. 네. 곱해서 9, 곱해서 1, 1, 9해서 더하면 10. 10. 근데 부호가 뭐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빼기, 빼기. 빼기가 돼요.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뒷부분이 3y 마이너스 z, y 빼기 3z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고 나면 요 부분이 어떻게 나온 건가 보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2x의 제곱 더하기 5z 빼기 7y 순서만 바꾼 거예요. 네. x 더하기 3y 빼기 z, y 빼기 3z. 아까랑 똑같아요. 둘, 하나. 똑같이. 예. 그 다음에 이런 놈이 더해져서 나와야 되는 거고 곱해서 얘들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네. 둘을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가능성 3y 빼기 z, y 빼기 3z.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2y 빼기 6z, 요렇게 곱하면 3y 빼기 z 더해주면 5y 네. 빼기 7z. 맞네요. 아니죠. 5z 빼기 7y인데. 그러네요. 예, 마이너스 그러니까 붙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꼴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틀렸어. 잘못 갔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되죠. 아까 얘를 먼저 썼었죠. 네. y 빼기 3z, 3y 빼기 z. 그럼 이렇게 곱해서 6y 빼기 2z, 이렇게 곱해서 y 빼기 3z 더하면 7y 빼기 5z. 비슷하게 되는데 부호가 거꾸로죠. 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 이 식은 2x 빼기에 괄호를 잊으면 안 돼요. 네. y 빼기 3z, 그 다음에 x 빼기에 역시 3y 빼기 z. 괄호를 한 번 더 풀어주면 2x 빼기 y 더하기 3z, x 빼기 3y 더하기 z. 네.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 되는 거죠. 지금 다음 관원식을 제대로 못 갔네요. 2x의 마이너스 이건 알겠는데. 예. 여기 그냥 괄호만 쳐준 거예요. x 여기 마이너스 2, 1. 예. 마이너스 요렇게, 요렇게.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사실 2차식의 인수분해에서 제일 어려운 꼴. 예. 이게 최고 난도. 소위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들으니까 또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요. 많이 알아들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요? 다만 아직 연습이 좀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슷한 꼴들을 가지고 많이 연습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빠지는 제일 큰 함정이 연습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푸는 거. 그게 그러면 숙지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숙지가 아니라 머리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숙지하는데 한 10문제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예. 걸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섞어서 풀어보는 거죠. 다양한 예. 접근으로. 예. 그래서 생각 그럴 안 수 있는 나면 문제들이 사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보통 한 계열이 이렇게 이런 식이 있어, 이런 방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나와 쭉 있는 그것만 하잖아요. 수학 문제 풀이집이 다 거지 같은 거죠.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가더라도 왔다 갔다가 그렇죠. 계속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선형으로 계속 사고를 리프레시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기본꼴로 다시 한번 가보고 다시 그렇죠. 어렵게 가보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계속 반복돼야지 뇌가 조금 더 네. 자유롭게 확장하고 유연성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하는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 쌤이 알려준 문제 예. 몇 가지 했을 때 그 문제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으로만 풀리는 문제들은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의 방식으로만 그 풀이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고요. 근데 성취도가 떨어지잖아요. 자꾸만 쉬운 문제 풀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우면 아, 난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 성취도라는 게 음. 사실은 난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시험을 1년에 딱 4번 보잖아요. 네. 석 달 동안 배운 거 한 번에 시험 보는 게 그 석 달 동안 그냥 충실하게 이런 훈련들을 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열심히 암기해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는 순간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예 손도 못 대요. 접근이 안 돼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자꾸 풀 때는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아, 너는 뭘 했나? 갑자기 뭘 했나? 공부를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내심을 가지세요. Be patient. 천천히. 예. 요. 천천히만 하면 사실 다 됩니다. 네. 제발 성급해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